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아파트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결국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아주 대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지역이 선정이 되고 면적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가진 자금이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떤 아파트를 살까? 이게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뭐 전문가 상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그대로 다 이해를 해서 추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똘똘한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리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가 좋다, 저 아파트가 좋다, 이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기준치가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아파트 양극화가 엄청 심한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울 반포 같은데 원밸리 이런 데하고 이 강북 노도강 쪽에 비교해 보니까 가장 차이가 극명하게 많이 나는 게 10배 가까이 9.5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가서 추천을 받고 선택을 할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찾아오셔가지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부에 맞는 자금대에 또 요구하는 그러한 거에 맞추어서 제가 쭉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주 바람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파트를 아직 팔은 건 아니고 내년 초에 이제 팔 예정인데, 그걸 팔아서 대출금 빼고 또 전세금 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남는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또 자녀들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미래 또 대비도 해야 되는데 뭐 아주 고민이 많은 거예요. 또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또 은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구조조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집 한 채인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어디에 가서 선택을 해서 결국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죠.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주 만족하게 듣고 이렇게 가셨는데, 계속 이렇게 내년 거를 지금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거는. 이분이 처음 상담이 아니고 작년에도 한번 상담했거든요. 근데 아직 변화된 게 없는데, 뭐 팔아서 돈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장문으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또 상담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내년 돼서 실행할 때도 되면 아마 또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분 같이 꾸준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이 생각을 하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 성공하시는 거죠. 요거는 제가 아까 시세가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이 한강 바로 옆에 있죠. 저도 요것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사진을 찍고 다 했는데, 이 내부 이 도로도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내부 도로, 사람만 다니는데도 자동차가 다닐 정도의 그러한 넓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잘 지으려고 해서 공간도 넓게 만들고 뭐 공원이라든지 폭포나 호수도 만들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탐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또 가장 비싸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한강을 끼고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강변이 이렇게 가치가 엄청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 여하튼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 가격대가 얼마가 나가냐 보니까, 여기 중앙일보 9월 18일자 보니까
국평이라고 그러죠.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분양평수는 34평형인데 이게 60억에 실거래가 된 거예요. 60억, 34평이. 1억씩만 하면은 34억인데 1억이 아니라 평당 1억 7,6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1억 7,600, 평당 한 평에 아주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이렇게 이 같은 서울에서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요거는 아주 극과 극인데 도봉구에 서원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그 원베일리는 한강을 끼고 있다면 여기는 아주 이 산세가 수려하죠. 이 중랑천을 끼고 있으면서 이쪽 수락산하고 도봉산을 끼고 그 가운데 있죠. 아주 그 아침에 그 일어나면 아주 산에서 나오는 그 전기가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 또 중랑천도 있고 중랑천 옆에 이 워킹할 수 있는 요즘 뭐 그 흙길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아주 끝도 없이 흙길이 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것도 제가 가서 그 촬영을 한 건데 아주 그 이게 2,450세대나 됩니다. 이게. 근데 요게 전철도 1호선하고 7호선 같이 탈 수가 있어요. 그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시세를 떠보니까 이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판에 가서 보니까 10월 1일자로 3억 7천만 원입니다. 몇 평이? 20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49평방미터인데 20평짜리가 3억 7천인데 그러면은 평당 1,850만 원이에요. 1,850이요. 2천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4천도 아니고 지금 원베일리가 1억 7,600인데 그냥 1,850만 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극과 극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이 시세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방학역에서 370m밖에 안 되는데 371.4m. 도보로 해도 6분. 그러니까 역세권 아닙니까? 역세권. 또 이 7호선 수락산역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 또 도보로 가능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싸고 원베일리는 왜 이렇게 높으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땅값이거든요. 특히 주택은 땅값이 비싸면은 주택 가격도 비싸고, 왜냐하면 건축물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건물은 뭐 건축 시멘트 모래 철근 가지고 다 짓는 거 비슷하니까. 물론 뭐 더 잘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땅값이 좌우를 합니다. 땅값이. 여기는 땅값이 싼 거예요. 땅값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선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격이 첫 번째죠. 얼마를 가지고 얼마짜리를 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아까 평당 1,850짜리를 살 거냐, 1억 7,600짜리를 살 거냐. 본인이 결정해야 되죠. 근데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선택할 때는 우선 주거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또 상급지로 상향해서 갈 거냐, 좀 줄여서 규모를 축소해서 갈 거냐, 이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거 목적만이다. 그러니까 주거 목적, 그냥 내가 아파트를 사서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애들 학교 다니고 또 나 직장 다니고 주거 목적이면 주거 목적만 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야지. 주거 목적도 만족을 하면서 또 가격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건 욕심이 좀 많은 거죠.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죠. 그렇게만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은 5억, 10억밖에 없는데 원베일리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10억, 20억 있는 사람이 굳이 도봉, 노도강에 가서 살 이유도 또 이러기 때문에 자기의 자금 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다.
아주 굉장히 이 서울이라는 데가요. 25개 그 구가 있는데 이 자기 자금에 맞춰서 또 자기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든 투자든 아주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품도 좀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 지역 양극화가 아주 지금 아주 극심하니까 투자 목적인지 주거 목적인지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거 목적이다. 그럴 때는 주거 목적이다 할 때는 직장과 학교가 좀 가까운 쪽으로 또 학원 이런 가까운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학생이 학원을 맨날 다니고 학교를 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아는 학생 하나가 집이 중계동인데 예술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이쪽 건대 쪽에. 근데 그것도 또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아침 7시 반 등교를 해서 8시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건대 부근에 가까운 데 있으면 또 가깝고 좋을 거 아니에요. 또 거주하는 데 편리하고 주거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다. 주거 목적일 때는 뭐 내가 집도 내 규모하고 애들 학교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쇼핑센터라든지 또 종합병원 아플 때 운동시설, 자연환경, 공원 이런 것들도 봐야 되죠. 본인들이 다 결정하면 되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강만 끼고 있어서 좋은 건 아니고 산이 있어. 난 산을 좋아하니까 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또는 꼭 한강이 아니더라도 사대 지천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전철과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된다. 요거는 뭐 아주 공통이죠. 주거 목적이 되든 투자 목적이 되든 전철은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전철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산 없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5분이나 1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좋은 곳이죠. 또 가족 구성원에 맞는 면적, 적정한 면적을 해야 되겠다. 아니 두 식구 사는데 30평, 40평 물론 다 기호가 틀리니까요. 구성원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 대출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 다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이 돼서 실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주거 목적일 때는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일 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 오피스텔, 토지 어떤 분야든지 오르는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근데 어떤 게 올라가는 건지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서울 강남권을 사셔야 되고 수도권 대도시 사면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권 수도권.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사야 되고요. 2,000가구 이상 사는 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1,000가구도 올라가고 500세대도 올라가는데 2,000가구 이상, 3,000가구, 4,000가구, 5,000가구 이렇게 규모가 큰 가구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00가구 이상이 좋을 것 같다. 또 환승역이다. 현재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여기 하나 있는 것보다 환승역 있는 데가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설역을 또 주변에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죠. 예를 들어서 5호선이나 9호선 연장선이라든가 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또 GTX 지금 B 노선이나 C 노선 또 요거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시면 투자 목적 아파트로서 땡큐죠.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죠.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또 선택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구축보다는 신축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년 이내, 10년 이내도 좋겠습니다만은 좀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파트 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선호하는 게 1, 2인 가구 소형 평형이니까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게 좋다. 또 학군과 조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변이나 뭐 산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 지역에 주택 아파트를 사시면 투자 목적으로 실패할 이유가 없죠. 실패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투자 목적과 주거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 곁들이시면 전철 호재 지역으로 가셔라. 전철 호재 지역.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호선, 3호선, 5호선 이게 연장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9호선도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 지금 공사하거나 하고 있거나 또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3호선 연장선도 지금 송파, 하남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5호선 연장선도 김포 너무 막히니,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또 요것도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디테일한 거 준비 중이니까. 또 GTX BC 노선, 또 공사 중인 역 주변이 가는 거는 아주 기본이다. 뭐 일자리 산단, 역세권 주변, 요것이 뭐 아주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든가 찍어가지고 알아보실 때 알아보면은 좀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 대비 이제 금액 선택은 요거는 뭐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전용 면적 59평방미터, 또 84평방미터, 일반 평형으로는 25평이나 이제 34평 기준인데, 서울 초상급지, 아까 그 원베일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50억 이상 있어야 가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 상구나 여의도, 또 이촌동, 동부 이촌동 이런데 비싸죠. 그다음에 서울 상급지라면은 20억에서 50억 사이,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이게 왜 그렇게 비싸냐니까 한강을 껴 있어서 그럽니다. 이상하게 한강을 껴 있어야 이렇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또 서울 중상급지는 12억에서 20억 사이. 이 강남 5구라고 그러면은 강동구하고 동작구를 보통 치는데, 강동구나 동작구는 12억 이상, 20억 미만이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중하급지는 이제 노도강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한 5, 6억 정도.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는 이 노도강 중에서 도봉에서 세대수가 많으면서도 저렴한 거를 제가 샘플로 뽑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나쁜 아파트 이런 게 아닙니다. 면적이 있고 지역은 오히려 자연환경은 강남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북한산이나 이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투자 목적 금액 지역은 유동적이고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이건 요거는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각자 생각이 틀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또 쉽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시세 양극화가 굉장히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85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25개 그 지도를 보면요, 가장 비싼 데가 요 한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한강 끼고, 서초구, 송파구 다 한강 끼고 있죠.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구 한강 끼고 있고, 용산도, 또 성동구도, 요 광진구도, 또 강동구, 또 동작구 전부 다 한강을 끼고 있는데 상급지, 아주 초상급지가 한강을 끼고 있더라. 그럼 한강 끼고 있지 않은 곳은 다 안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근데 이 강남 쪽, 한강을 끼고 있는 쪽이 비싸고, 또 좀 싼 데가 노도강 중에서 도봉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지역은 아주 산세가
빼어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주 최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건지를 이렇게 발품을 팔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은 전화나 문자, 메일 보내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